오늘 경남교구에서 여기를 방문한다고 할 때 경남교구에서는 교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훈련하는지 그것을 직접 이렇게 소개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 취지가 있어서 오늘 특별히 제가 교수님들이 보니까 저는 한두 분이 오실 줄 알 때 여러분이 오셔서 발표를 하시나 봐요. 네, 그래서 약 5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 잘 들으시고 좀 이제 연마하시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교단에 이렇게 저희가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고 조언해 주시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어서 바로 마이크를 우리 경남도 교수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수사님께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주어진 시간 동안 경남교구에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조금 갖겠는데요. 제가 먼저 그동안의 경남교구 만공부대학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 운영 경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분들이 차례차례 실제로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사례당 그리고 일기발표 사례 그것들을 차례차례 잠깐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동안의 운영 경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봄학기에 저희들이 이제 10학기째 운영을 했던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한 학기는 총 12강좌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한 강좌마다 1시간 동안은 정정 강의, 그리고 뒤에 90분 동안은 문학 감정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봄학기는 이경렬 교구장님, 그리고 박영원 원무님께서 주로 강의를 맡아주셨고요. 강의 내용은 정전에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조금 있으면 개학할 가을 학기 내용입니다. 역시 전체적인 내용은 비슷한데요. 이번 가을 학기는 강사들이 대부분 제가 지도자들로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키워온 양성된 제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을 학기는 다시 이제 운영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원계 98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부터 지금까지 총 10번의 이제 학기가 운영이 되었고, 그리고 여름, 겨울 훈련 5번을 이제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전을 해오게 됐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성장 비결이라고 하면은 제가 보기에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일상에서 겪는 나이 경계로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제가 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자율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타고 있다. 세 번째, 재수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50%에서 한 70%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공부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재미있어서 다시 또 수강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여태까지 성장 비결의 핵심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게 된 그 배경이 시작은 98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99년에 수사님께서 오셔서 경남교구 비전활동추진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초기에 만들었고요. 그때 제가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몇 개월 동안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경남교구의 비전 그리고 교화를 다시 붐을 조금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치열하게 논의하는 시간들이 조금 있었고요. 그때 도출된 것이 마음공부훈련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뽑은 결론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음공부 지도자를 양성을 하자 하는 내용이 그게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을에 다시 도출된 비전을 어떻게 실행을 할 건데 프로그램만 잘 짜면 계획만 잘 짠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실행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시 실행을 잘 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출가위원, 제가위원을 섞어서 그렇게 해서 실행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기존의 교리대학을 마음공부대학으로 개편을 하고 지도자 양성에 주력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서 경남교구 내에 모든 구성원들에게 합의를 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로 교리 공부를 강화를 해야 되고 선수행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공부 이 3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음공부대학입니다. 마음공부대학이 9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해서 1학기, 2학기, 3학기를 거치는 동안에는 주로 수상교부장님과 그리고 박영문, 정인성 원목께서 주로 지도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정말로 이제 재밌게 공부가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4학기와 5학기를 거치면서 드디어 졸업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비 지도인들이 탄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쭉 수강을 했던 사람들에게 졸업장을 주면서 예비 지도인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6학기째는 출가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공부가 더욱 재밌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해 7월에 마음 콘서트를 운영을 했습니다. 금사님, 우사님 멀리서 오셔가지고 다 같이 마음 콘서트를 아주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성대한 어떤 잔치 같은 그런 느낌들이 이제 조금 들었고요. 더더욱 이에 탄력을 받아서 제1회 여름훈련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6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마음공부대학 학기 운영하고는 또 다른 재미가 있었습니다. 집중적으로 2박 3일 동안 훈련을 통해서 더욱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되었고요. 그리고 7학기째 드디어 지도자반이 별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지도자들을 더 성장을 시킬 것인가 하는 쪽에 이제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겨울 훈련 때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도자들의 능력을 향상을 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이어졌습니다. 그때 성탄절날 같이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탄 기념하는 그런 이제 행사들도 같이 했었고요. 참 재미있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인데요. 작년 상반기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이제 키워왔던 제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이 6계단으로 이제 편성이 되었고 6계단의 단장과 중앙의 대부분을 양성된 제가 지도자들이 이제 담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름훈련, 작년 여름훈련이 그동안 양성되었던 지도자들이 더욱 성장하는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 하반기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마음공부대학의 편제를 7계단으로 더 확대를 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더 많이 양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더 탄탄해지는 그런 느낌들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겨울 점점 마음공부 훈련의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보통의 경우에 훈련 끝나고 나면 질문을 해봅니다. 훈련 만족하셨습니까? 그럼 대부분 만족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실은 다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질문을 바꿨습니다. 이 훈련을 다른 분께 추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요. 기업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웬만큼 좋지 않고서는 추천까지는 갈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대답이 보통 돌아옵니다. 이때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훈련을 다른 분께 추천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70%가 매우 추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우리 교부장님께서 이제 새로 오셔서 경타원님께서 공부로 가져가는 경남교화라는 교부 비전을 이제 만들어 주셨고요. 마음공부대학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편제는 6계단으로 이제 조정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이동이 조금 있어서 그랬고요. 이제 100% 제가 지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봄학기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여름훈련을 나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었습니다. 수사님, 전임 교부장님, 그리고 이제 현임 교부장님이 나란히 훈련에 이제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두 분이 싸우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보통 전임과 현임이 같이 있으면 눈치가 조금 보이는데 그런 거 없이 정말 재밌게 훈련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양성된 지도인들이 지금 각 교당, 자기가 근무하는 곳 이런 곳에서 공부방을 열어서 이 법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면은요, 교당에서 교도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마음공부방이 신창원교당, 밀양교당, 신동교당 이런 등지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서도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들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도자들이 자원검찰청, 경상대, 여성회관, 그리고 진동 이런 곳에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교법을 사회에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가까이 있는 부산에서도 공부방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휴가로 대신하고요. 그리고 금요일 이렇게 해서 어느 요일이라든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다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방을 열어놓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중앙여고, 내성고, 옥산고 이런 이제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또 학교에서 이런 공부방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경남교구의 마음공부대학 공부가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사례들이, 이런 노하우가 전국에 있는 다른 교구, 지구, 교당에도 전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남은 세상으로 만드는 길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상, 네, 감사합니다. 제 발표는 이걸로 이제 가름을 하고요. 다음으로 실제로 마음공부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 사례담을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연통원님 모시고 그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앞으로 나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원상교당을 다니는 박예심입니다. 보이십니까? 더 가운데로 오세요. 그리고 경남마음공부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공부인입니다. 교당은 40년째 다니고 있고 마음공부는 6년째 공부 중입니다. 동부삼인가 어른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공부담을 말씀드리게 돼서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마음을 공부하며 얻은 소득은 제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 12예를 이론상의 진리인 대소유무의 이치, 전체와 부분과 변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세한 마음 자금까지도 알아차리게 되면서 마음을 공부할 때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니까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하는 재미가 나날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보이는 저희 모습은 별 다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안으로 누리는 행복은 헤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 상대방의 마음작용과 행동을 볼 때 원래 어떤 사람이 아니라 경계를 따라 어느 때는 이런 마음이고 이런 모습이구나 하고 그 사람의 전체와 부분과 변화를 보게 되니 심장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행복감에 젖게 됩니다. 이런 행복을 누리기까지 제3에서 3단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첫 단계는 불교의 신심과 공부심이 깊은 아버지의 만남으로 불교에 심취했던 시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28의 남편과 결혼해 처음으로 원불교를 만났고 교전으로 한 단계 밟으며 공부한 시간. 세 번째 단계는 마음공부대학에서 마음을 공부한 시간입니다. 교당을 다니는 동안 크고 작은 경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이 대소유무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12예의 일로서 운전해가는 것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 경계로 때때로 쉬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였지만 교당은 꾸준히 다녔습니다. 아이가 원광 유치원을 다니게 되고 사무회 날 법사님의 법문 말씀을 들으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리만 치우던 출석교도에서 경전을 읽고 쓰며 때때로 교무님께 전화로 질문하는 알뜰교도로 변해갔습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을 교법에 맞추어 생활하고 실천하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진리에 대한 갈망은 항상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 가을 교구 교리학교를 같이 가자는 교무님을 따라 교도님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리로 공부하는 공부방이 아닌 마음을 공부하는 마음 공부방이었습니다. 교리를 체계 있게 배우고자 했던 마음이 실망스러웠지만 마음을 일기기대로 공부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주에 마음을 대조하여 일어난 마음을 일기로 기재하는 일기법이 초보자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웠지만
먼저 공부한 공부인들의 일기를 듣고 지도인께서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 마음작용을 이론상의 진리에 근거해서 문답하고 감정하시는 것을 들으며 마음이 묘하게 떨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원했습니다. 다음 해부터는 마음공부대학이 문을 열어 함께 하게 됐습니다. 학기가 거듭되고 횟수가 늘어가니 원래는 없구만은 경계를 따라 묘하게 일어나는 마음을 바라보는 시력도 늘어가고 심신작용의 출입근을 어려움 없이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공부시간 가끔씩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가장 컸던 경계로 이 길을 써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때 어린 딸아이에게 고되게 꾸짖기만 하던 나를 만났습니다. 시간 가늠이 없다는 것으로 해초리로 많이 다스렸던 엄마와 맞고 아파서 울던 딸을 만났습니다. 그때 박연심의 심리는 원래 미운 마음, 짜증나는 마음이 없건만은 딸이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계를 따라 묘하게 미운 마음, 짜증나는 마음이 있어졌구나 하고 그 마음작용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딸이 원래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 놀고 싶은 경계를 따라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분별성과 축사심으로 옳다 그러다 시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칼같이 지키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야매를 구하기도 하면서 시간 약속에서 자유를 얻는 공부를 하는 중입니다. 딸에게도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때의 마음을 되돌려 미안했다고 사과하니 자식을 키우고 있는 지금 엄마의 마음을 보며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자들과의 경계로 짜증과 미움과 즐거움이 일어날 때마다 묘한 마음작용에 미소 지으며 공부 중입니다. 경계가 나를 진급시키는 은혜로 발견되니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교전을 읽어갑니다. 글이 아닌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론상 법어가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한 것이며 치공무쌍한 것이로다. 구절구절이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않고 모든 마음작용이 원래는 없구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 것이구나 하고 바라보니 자성의 정이 세워집니다. 저는 제 마음으로 공부했을 뿐인데 진공과 모유가 둘 아닌 이치를 알게 되어서 나도 부처 너도 부처 일체 만물이 다 부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도인반에서 공부하는 공부인이지만 아직 너무 부족해 제대로 된 함준이 잘 안되지만 법신불 사님께서는 숙제를 많이 주십니다. 언제 어느 곳에 필요하신지 올해는 원광디지털대학을 보내시어 원불교 공부를 시키고 계십니다. 원망 부족하고 지복무사한 제 마음과 몸의 작용들을 순간순간 확인하면 공부할 뿐입니다. 대종사님의 법으로 마음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도반들이 있고 사심없이 지도하시는 교무님과 원무님들이 계시기에 배우는 저희는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도 마음 공부 잘하겠습니다. 동부사님, 시장님, 저희 소소한 공부담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적이 건강 잘 챙기셔서 건강하십시오. 듣고 있는데 또 짠하네요. 근타님께서 올해 나이가 74세이시거든요. 아니, 67세. 그만 꼬르게 나네. 네. 근데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공부하시는 모습 보면은 정말 애틋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거창에 이은경 교도님 모시고요. 그리고 이 법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어떻게 이걸 또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잠깐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올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거창의 공백 이현경입니다. 네, 저는 온불교 교도가 아니었는데 2004년 3월에 거창 교당에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부사님 처음 뵙고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공부는 이제 15년이 넘었고요. 이제 지도하기 시작한 건 2009년부터 지도를 해서 지도한 건 10년 정도 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참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니까 어떤 마음인지 살피지 않고 어떻게 할까를 하니까 수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또 늘 부족한 것 같고 전문적인 게 안 되면 어디 나서서 단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늘 불안하고 불안전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상을 졸업해서 농협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마음을 지도하고 심리 상담을 하고 이런 거는 정말 생각도 못 해봤던 일입니다. 그랬는데 제가 2004년 3월 마음공부를 만나고 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마음공부를 하고 있고 또 그 마음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기도 하고 초, 중, 고 학생들로부터 또 어른들까지 마음을 만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자격증 없이도 끊임없이 저 자신을 배우고 그때 마음이 경계가 일어날 때마다 스승님한테 문답 감정을 받고 그 일상수행요법 1, 2, 3조를 제가 온전히 이게 끝까지 문장을 자성의 정의기까지를 익힌 게 한 공부하고 3년 정도 지났는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까지밖에 기억이 안 났어요. 그 다음에는 어렵더라고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교전을 읽는 것도 이제 두렵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 교전이 자꾸 읽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새겨지고 가슴으로 그게 울림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뭘 지도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냥 진정성 있게 마음이 어디가 힘든지 내 마음도 그랬던 것처럼 그렇다는 것을 선악으로 나눠놓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하려고 애쓰면서 살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마음이 힘들어졌는지 이런 마음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쯤 하고 나니까요. 지금 이제 그때 공부를 같이 시작했던 분들이 이제 책 읽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되고 수석 교사가 되고 어느 곳에서는 센터장이 돼 있고 또 정치인으로 나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저를 불러주는 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학교든 이렇게 제가 뭘 스펙을 막 든든히 가져서 막 내밀지 않아도 이렇게 학교에서는 학부모 강의 이런 것들이 요청이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1시간 뭐 2시간 특강이 아니라 10주씩 학부모들 3시간씩 하루 3시간씩 학교에 가서 학부모들한테 마음을 지도하는 강의를 하고 저는 또 도서관에서 문화강좌로도 마음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마음 인문학 그런 특강 이런 것들도 하게 되고 지금은 그 고등학교에서 1년 동안 10명의 지도자들이 나가서 전 학년을 전교생을 지금 1시간씩 마음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그냥 이렇게 저절로 되어지는구나 이런 걸 지금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직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혼자는 힘들고 연대하면 힘이 강해지는 것들을 느끼면서 거창 여성회도 만들고 비영리 단체로 또 협동조합들을 만들어서 마음 공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마중물 배움 협동조합이라고 법인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그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되는데 조합원 자격이 마음 공부를 저희가 12주 한 학기를 하는데 2학기 이상 10번 이상 참석 수료한 사람들만 조합원이 될 자격증을 부여해서 그렇게 지금 한 40여 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분들이 주로 마음 지도인으로 지금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다른 먹거리 협동조합도 운영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모임과 조직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시민사회단체 활동들을 하면서 어떤 모임을 해도 회의를 시작해도 시작할 때마다 제가 마음 나누기를 처음 시작하고 잠시 명상을 하기도 하고 또 마칠 때도 어떤 마음이 지금 남는지 또 마음 나누기를 하고 마칩니다. 제가 뭐 특별히 많은 어떤 수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조직들을 다양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그때그때 자기 마음을 살펴서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되어서 그렇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2018년부터 이렇게 흐름이 바뀐다 이런 생각이 지금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반적인 이런 정부 주도의 어떤 사업들이 행정기관 중심의 사업들이 지금은 시민 주도 이렇게 시민과 함께하는 거버넌스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사회적 경제 시스템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사회 변혁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주도해서 갈 때 가장 근본이 된 자기 마음이 챙겨지고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작년부터 결합되면서 좀 더 이렇게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구라도 마음 공부해야 된다는 게 이제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강의를 할 때도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할 때도 온불교의 일상수행요법을 가지고 마음 공부를 합니다 하고 제가 꼭 안내를 합니다. 그렇다 해도 학교에 왜 이런 종교적인 지도를 하느냐 이런 제안 뭐 어떤 걸 받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 저도 그것에 제가 권리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특별히 그런 제안이 없었고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누구라도 마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게 좀 문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가 많습니다. 그죠? 지금 요즘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환경실천단을 거창에서 만들어서 환경학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 교전에 있는 천지연 그 은혜 갚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다 하고 같이 환경실천단에도 얘기를 하면 다들 이렇게 잘 만나지더라고요. 서로 막 조금씩 이해관계가 있고 막 얽혀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연이 주는 은혜에 비하면 우리 지금 이거 정말 작은 것 아니냐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성찰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뭐 공동부엌이라 해서 함께 어떻게 하면 사회 구성원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인으로서 함께 할 것인가 이런 음식을 만들면서 하는 수업들을 하는데요. 그럴 때도 이렇게 마음 공부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학교라고 저희 이름을 지어서 예산을 조금이지만 300만 원 이런 걸 좀 받아가지고 마음대로 학교를 운영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올해 3, 4월에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화연구소와 교수님들이 오셔서 자격증 과정을 개설해서 38명이 수료해서 자격증을 했고요. 지난 8월 90일에는 1박 2일로 익산 원광대 가서 1박 2일 워크숍을 마치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는 계기에 예를 들면 공동부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600개의 주먹밥을 쌌는데요. 이걸 다 이렇게 일회용 비닐 하나도 쓰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환경운동가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되게 만족스러워하고요. 점점 사람들이 살아나는 기운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지역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또 이렇게 사업에 실패하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오시는데요. 이분들도 이 공동복 수업을 하기 전에도 20분 동안 각자의 마음을 다 듣고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 분도 소외되지 않고 자기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또 굉장히 그 에너지도 없고 거의 우울증약, 술, 알코올리즘이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나오는 기분들을 많이 느끼면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막 뭔가 애를 써서 막 저가 막 힘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기보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요. 이렇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인연이 맺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 주어진 이 인연도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아까 발표하신 분들 앞으로 좀 나오세요. 조금사님께서 연구 나오세요. 앞으로 강의해 주세요. 저희 연타원님도 같이 나오세요. 이병님은 그 원불교 마음공부를 신 지가 10년 넘었다고 그랬잖아요. 입견이 작년에 사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요. 아까 잠깐 보시면은 활동하는 그 영역이나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거의 영향력이 거창의 국회의원 이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단체를 직접 만들고 꾸려왔고 그러면서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 핵심적인 비결을 마음공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걸 제대로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잠깐 첨언을 드렸고요. 다음은 우리 비교적 젊은 공부인 사례를 조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기를 읽겠습니다. 제목, 술 먹는 남편의 꼴이 보기 싫어요. 저녁 식사 중 냉장고로 술 가지러 가는 남편의 모습이 꼴도 보기 싫다. 경계다.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낸다. 또 술 먹겠지, 또 그럴 거야 하는 내 마음을 알아차린다. 남편이 밥을 얼른 먹고 일어난다. 난 술이 없으니 뭔 밥맛이 있겠나. 허벅 찍어 먹는다고 술술술 하고 있다. 술 먹는 남편이 너무 싫다. 전생에 왼수가 뒀나 보다. 내 나이 10살 열반하신 아버지도 술로 날 힘들게 하시더니 이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술 먹는 모습으로 자꾸만 시비하려는 마음이 드는구나. 마음공부대학 3년 다니고 이번 봄학기까지는 편했는데 내가 술에 꽂혀 그렇구나. 속상하고 안쓰러운 나를 보니 좋았는데 지금은 경계 그대로 봐지지가 않고 3년 전 먹은 술까지 데리고 온다. 그 경계의 주체가 상대가 아닌 나라는 것도 알고 나의 분별 짓는 바를 알아도 술 먹는 꼬라지가 정말 보기 싫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저희 마음공부대학에서는 이렇게 공부인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 교무님뿐만 아니라 교무님도 물론 하시지만 저희들 제가 교도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감정을 하고 그러는데 오늘 제가 맡았습니다. 오늘 제가 감정을 제 실력만큼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교구 원무고요. 정인성 원무고요. 마산교당에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기잖아요. 삶에 술 먹는 남편, 꼴도 보기 준 남편, 치열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일찍 기재하고 이렇게 많은 대중 앞에서 발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면은 이게 결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것이 이런 상황에서 저 같으면, 저 옛날 같으면, 저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남편만 원망했을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만 없으면 나 정말 행복할 거야. 재산이나 망신 놓아두고도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사회 사람들 정말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꽂힌 남편한테 모든 원망을 다 돌릴 수가 있는데 그 마음을 전부 내 마음으로 가지고 오고 내가 그걸로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게 혁명이거든요. 대산증사님이 정말 혁명이라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는데 이게 바로 혁명 같아요. 이게 종을 바꾸는 일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공부가 종을 바꾸는 일이다. 호모사피엔스에서 우리는 호모사피엔스에서 사피엔스가 되는 길이다. 우리 부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셨는데 정말 이게 혁명인 거예요. 파라다임을 바꾸는 거거든요. 내 삶의 파라다임을, 우주의 파라다임을. 우리는 전부 밖에가 있거든요. 저 공부하기 전에는 늘 밖에가 있었어요. 근데 안으로 내 마음을 그때 어떤 마음인가 보살피면서 제 삶이 또 바꿔지더라고요. 3년 공부하셨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렇게 사람은 어디에든 꽂히는 것 같아요. 꽂히는 데가 있어요. 이분은 술에 꽂혔지만 저는 또 꽂히는 데가 따로 있거든요. 우리 남편 버럭버럭 화내는 것에 저는 꽂혔어요. 좀 있습니다. 버럭버럭. 미스터 버럭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그 버럭에. 보면 굉장히 민감해요. 술에. 그런 꽂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꽂히는 것도 민감한 것도 이론성의 진리라는 거죠. 경기를 따라 있어지는 건 모두 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거부하고 쳐내고 자책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그러라고 진리가 꽂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라고 그런 나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는 얘기를 제가 우리 목사님이나 교우님들로부터 수도 없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경기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번에 우리 종무사님 법문도 우리 공부는 열애가 되기 위한 공부다. 정말 그거 저 감동적으로 읽었거든요. 열애. 그래 나도 될 수 있어. 그런데 저도 희망이 생겼어요. 저도 한 번만 하면 되지. 출가까지 저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열애가 되는 공부구나. 저도 꿈을 꿔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종무사님 이번에 신문에 기사가 난 걸 보고 저도 꿈을 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게 열애가 되는 공부다. 그런데 그 나를 꽂힐 수밖에 없는다. 그렇게 마음이 꼬라지가 보고 싶지 않은 나를 깊이 만나고 인정하고 사랑하고 우러러 받들고 그게 신앙이잖아요. 신앙을 저 법신부 사관님도 신앙을 해야겠지만 먼저 내 마음부터 신앙을 하는 게 우리 마음 공부고 법신부 이론상의 진리고 신앙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고요. 그 신앙 마음을 깊이 주라는 거죠.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되었는데 지금은 안 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죠. 저도 수없이 그런 과정을 겪어서 왔고 여기까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겪었어요. 저도 이런 롤러코스터를 정말 많이 타고 겪어왔는데 어떻게 그 고비고비를 넘기고 왔는지 정말 저도 신기해요. 그런 고비를 겪고 저도 여기까지 왔고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오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간과하라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막 잘 되다가 승승장구하다가 안 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를 마음 쓰지 말고 누구나 다 그렇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공부하니까 그렇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열애일을 향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두 분 나오세요. 두 분 나오시죠. 다녀오세요.
지금은 행복해요? 행복할 때도 있고. 네, 젊은 공부인이고요. 정말 공부를 통해 지금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합니다. 더불어서 같이 행복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정인호, 이범경 부부 공부인 사례를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성 박영훈 어머님께서 감정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청소방서 근무하고 진동교당 다니고 있는 이범경입니다. 북경 공부인 부인 정인호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네네 여기 표시되어 있네. 막내 은세미가 다니는 학교 체육관에서 학부모 방과 후 수업으로 요가가 있다. 지난주에 아내가 다녀왔는데 요가 같이 하러 가자고 했었다. 저녁을 먹고 요가 매트를 한 개씩 들고 학교를 향해 걸어갔다. 언덕 위를 올라서니 학교로 가는 갈림길이 나온다. 아내는 다녔던 큰 길로 가자고 하고 나는 골목길로 가면 학교 정문이 나오고 빨리 갈 수 있으니 이쪽으로 가자고 했다. 아내는 큰 길로 가겠다고 하며 가치관이 안 맞아서 못 살겠네 한다. 나도 가치관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 투덜거리며 아내가 가자는 길로 갔다. 학교 정문으로 들어가서 체육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보니 여고 체육관으로 들어오는 지름길이 보인다. 아내에게 이쪽으로 오면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니 그래도 오늘 온 길로 온다고 한다. 빠른 길도 있는데 고집세네. 남의 말 잘 안 듣네. 아내에게 복수하는 의미로 가치관이 안 맞아서 못 살겠다고 하니 아내도 웃으면서 가치관이 달라서 못 살겠다고 한다. 가치관이 다른 두 사람이 1시간 30분 동안 요가를 하고 나오면서 요가하러 오길 잘했다고 다음 주에 또 오자. 법경의 심지는 원래 답답한 마음이 없건만은 학교에 가는 길을 선택하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려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정을 세우자. 마음 공부하기 전에는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는데 지금은 가치관이 달라도 답답하기는 해도 못마땅해도 다름을 인정해주고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가치관이 달라서 못 살겠다고 서로 이야기해도 우리는 음식 가치관은 같은 것 같다며 웃을 수 있어 좋다. 존경하는 종복사님, 수의단님들께서는 지금 남편 이법경의 대소유무 이치와 시비의 일로 건설한 군자 대로행이라고 저는 주장했고요. 이 사람은 소로로 가도 군자이다. 이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내 정인호는 어떤 대소유무의 이치와 시비로 이를 일기 기재를 했는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남편은 요즘 짜증과 빈정거림과 자기 표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런 남편을 보며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한편으로 속이 빤히 보여 어째 저럴까 싶다. 내가 흥분해서 이랬어요 저랬어요 말할 때 맞장구 쳐주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한다. 그런 남편을 평소에는 당신의 생각은 이러저러해서 틀렸다고 꼬집어서 지적했었다. 요즘은 당신이랑 가치관이 달라서 못 살겠대 가볍게 말하게 된다. 남편도 내 말을 받아서 나도 가치관이 달라서 당신하고 못 살겠네 하고 둘이서 웃는다. 남편의 생각을 틀렸다고 고쳐야 된다고 고집했던 나를 진하게 만나고 있다. 남편과 나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 물론 같을 때도 많지만 요즘은 그 다름으로 서로 웃을 일이 많아진다. 다름에 흥분하지 않고 웃을 수 있다니 신기하다. 마술 같은 일이다. 인호의 심지는 원래 다름을 신기해하고 웃어넘기는 분별이었건만은 다름이 틀림이 아님을 아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승의 계를 세우자.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가 내 삶 속에서 녹아지기까지 정말 한참이 걸렸다. 어느 순간 가치관이 달라서라는 말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계를 따라 웃게 된다.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신비이구나.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동교당의 박영훈 원무입니다. 네, 이 정인호, 이법경 누가 맞아요? 큰 길로 가야 돼요? 지름길로 가야 돼요? 이게 매우 작은 일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일반 사람들을 같이 공부할 기회가 이제 경상대에서 제가 10여 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진주에 이제 경남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아주 아프고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숨이 막혀요. 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살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힘이 드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사람 중에 교육학과 교수를 한 30년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상담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러면 교수님 이럴 때 뭐라고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나 뭐라고 거기도 대고 한마디도 못하겠네. 그런데 신기하게 저희 대종사님 교법대로 그것을 가게 되면 이제 왜 말을 못하는가 보면 매우 미워하고 답답하고 하는 것을 풀어줄 길만 지금 찾으려고 하니까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사람은 자기 가족이 너무 미워서 안 미워할 길만 자꾸 온갖 자기 이 예쁜 동생을 미워 죽겠으니까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안 미워할 길만 온갖 방법 다 찾는데 안 되고 또 미워. 그러니까 마음공부로 왔다가는 미워하는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그 사람한테 물으면 나쁜 마음이죠. 아니 그냥 나와지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미워하는 그 마음을 안 미워하려고 하지 말고 충분히 만나봐라. 충분히 미워하는 마음을 충분히 미워해라. 자기 여태까지 살다가 충분히 미워하는 말을 처음 들었대. 그거 그래도 괜찮아요? 하면서 괜찮다고. 그 마음을 공부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같이 공부하니까 원래는 어건만은도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마음을 그대로 보는 공부를 했더니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는 불과 1, 2주일 사이에 정말 자기 마음이 미운 마음을 자기가 받아들이게 되니까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작은 일 같은데 또 한 번은 다른 선생님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심각하게 이혼을 고민했대. 뭔 문제를 그렇게 고민을 했었대. 아니 남편이 작은 골목길로 가자고 하더래. 큰 길 운전하고 가다가 막히니까 내가 저 빨리 가는 길 아는데 저리 가는데 이 여선생님이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와 얼마나 곧 바로 그냥 내일 이혼서를 작성할 것 같아요. 아니 그게 그렇게 뭐 때문에 그렇게 괴롭고 이혼을 그게 무슨 작은 길로 가는 것이 왜 이혼 사유가 되는데 그랬더니 나 이 남자 평생 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를 믿고 살아요. 이렇게 조그만 저기 하면 큰 길을 안 가고 새끼로 이렇게 가는 이 사람 살다가 맨 뭐가 생기면 어디로 새끼를 쏙 갈 거 아니에요. 이거 싹을 보면 알지. 빨리 이혼해야지. 이런 남자하고 살았다가 내가 뭔 장래가 미래가 볼 게 있겠냐고. 그래서 막 그 얼굴의 그 심각함을 보면 정말로 100%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원래는 그만은 둘 다 누가 틀리고 맞고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줬더니
그거 이제 한 1, 20분 그것을 우리 법대로 얘기를 해주게 되니까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것이 그렇게 나한테 심각한 일이 됐었지 하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가 이 책이 2권인데다가 이것이 3년 동안을 써서 3분의 1밖에 못 실었대요. 2권이. 그러니까 둘이 매일 일기를 적는데 똑같은 걸 가지고 일기를 적으니까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달라요. 일기를. 근데 한쪽 말만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또 저쪽 말 들으면 이쪽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법교 말 들으면 이 정인호는 고집이 세고 지 말만 하고 서방님 말을 안 들어주고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쪽 말 들으면 안 그래. 아이고 깝깝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랬던 이 부부가 계속 그걸 가지고 우리 교법대로 정제를 가지고 계속 응용해요. 그리고 계속 적어가지고 또 보내. 그래서 문답법대로 계속 얻어요. 이제 그러더니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날개에 써 있어요. 나중에 지금은 날개 짧게 자기가 공부했더니 어떤 이론과 어떤 상자가 어떤 변화가 왔는가를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를 모르면 대종사님 가르쳐 주신 우, 대소임의 이치와 12이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자행자지함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웃을 수 있는 거는 막 심각하게 싸우다가도 원래는 네가 맞고 내가 맞고가 없건만은 맞고 틀리고 원래는 없건만은 나는 큰 길로 가야 된다고 하고 남편은 지름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구나 하면서 요가를 하고 웃고 또 요가 가자 그러지. 다시는 요가 안 간다고 할 텐데 또 요가를 또 가자 하게 되고 그것이 안에서 공부를 하면서 진정으로 자꾸 이해가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것이구나. 근데 그 전에는 이 이치를 대소임으로 대조할 줄 모를 때 그때가 어리석었을 때죠. 대소임으로 대조하는 것이 이론상의 진리인 것을 모를 때 자기 생각과 고집을 할 때는 그냥 막 내 것을 관찰시키려고 상대방한테 얼마나 세게 하는 줄 몰라요. 다 나와요. 그 내용이 이 책 속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부가 이제 12에 운전하는 실력이 커져가고 있구나 하고 또 하게 되면서 이것이 우리 교법의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저도 이 친구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같이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행품 1장이 이 두 부부를 이 부부를 보게 되면 이 하루에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이는 경기를 대할 때마다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기고 대조하고 또 대조하라고 그랬는데 이 두 분이 보면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분들한테 어떻게 무엇이 보이느냐? 야, 대종사님이 초법 입성 한다 이대로 가면 그런데 이 본인들의 10년 전에서부터 걸어오던 것과 이렇게 본인이 향상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남하고 객관적인 비교는 별 의미가 없다. 본인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한 데서부터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그 개인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성장이 많이 굉장히 눈에 보이면서 우리 공부인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고 그래서 이제 아까 사례 발표를 한 분도 1시간 20분 했던 걸 10분에 하고 이분들도 둘이 나와서 1시간 반 했던 것을 지금 한 6분에 발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덜 나타났지만 시간이 되시는 이분들 책을 잠깐 쉬신 한 5분씩이라도 이렇게 보셔서 우리 공부인들에게 또는 우리 교단에 또는 우리 교도님들 제가 주로 교도님들께 함께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오시고 발표하신 분들이 이제 나오십니다.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남교구의 공고인들이 한 가지 비슷한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혼자 꾸는 꿈은 그냥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 공부를 통해서 나 혼자만 행복해질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공부방을 열어서 이걸 어떻게 세상에 전할까 하는 비슷한 꿈들을 꾸고 있습니다. 네, 그 꿈을 함께 꾸는 도반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 길을 향해서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